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면이 이상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충 눈치를 챘겠죠? 네, 동지라서 그러죠, 동지. 동지니까 밤이 길어요. 그래서 오래 잤죠. 네, 오래 잤어요. 그게 이유죠. 근데 오늘 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푹 놓고, 네, 동지니까 오래 잔 겁니다. 늦잠 잔 게 아니고 오래 잔 거죠. 자, 어쨌든 짧게 시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뭐 편집하고 그러면은 네, 정상 시간에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지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어제에 이어서 상승을 진행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출발점은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이렇게 보합 출발한 다음에 또 살짝 내려가서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끝까지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네, 그 다음에 종가가 고가예요. 이렇게 되면은 야, 조정 없어, 그냥 가자, 이런 식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좋은 소식이 하나 전달되었다, 바로 그건데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을까? 지표 호조에다, 이거구나, 먹는 치료제를 승인했다. 그 다음에 지표가 개선되었다. 테슬라도 7.4%나 올라왔다. 오, 테슬라가 천슬라를 드디어 다시 회복했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먹는 치료제를 승인했다라는 거, 일단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미크론 공포가 후퇴하면서 이틀 연속 주가가 상승했다. 어디 건가요? 머크 사건가요? 지금 위험은 델타보다도 낮다.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요. 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들이 오미크론 감염에 대한 입원과 중증화 위험이 델타보다 낮다. 자, 첫 번째. 자,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네, 라는 부분. 자, 이게 우세종이 된다라면 지금에 대한 상황보다도 나아지겠네,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화이자 거군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 그래서 이 먹는 치료제가 일단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내년쯤에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2달 정도 앞당겨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네,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감염력은 높지만 이제 증상이 조금 약화된 상태에서 먹는 치료제까지 나와버렸어.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물론 이제 WHO에서는 섣부른 결론을 내기에는 시기상조다 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지표 호조도 있었네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되면서 내년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유럽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공포감보다도 경기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죠. 자, 주택 판매도 3개월 연속 늘어났다. 이 주택 판매가 리먼 사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주택 판매가 활발히 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지금 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빵 하고 치고 올라가네요. 테슬라가 7% 이상, 네, 일론 머스크도 목표를 달성했다. 뭐 팔아먹는 목표를 달성했을까?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금 이후로 지분을 다 매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도가 없을 거예요, 라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 테슬라가 더 빠질 이유는 없겠군요, 라는 이야기로 되는 국면이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뛰어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괜찮았는데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좀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세금을 13조 원 낸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은 하루만 더 진행되면은 크리스마스 연휴로 들어갑니다. 금요일 날은 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루 좋았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요 장세만 좋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산타랠리가 온 거잖아요. 그죠?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 주가가 상승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지금 이 남아프리카 연구진들에 대한 그 결과 발표,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은 일단은 감염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크지만 이것이 중증화 위험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걸로 일단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먹는 치료제 나왔죠. 그리고 지표 좋아졌죠.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됐고 또 실적 좋아질 것이라 예상되고 주택지표 좋아졌고 기술주 다 올라갔고요. 그 테슬라에 대한 추가적인 매도도 없을 것이다. 시장에 안심거리가 될 수 있는 재료들만 잔뜩 쏟아져 나왔다. 자, 그러면 일단 연말 랠리가 나왔다. 그죠? 크리스마스 랠리가 나왔다. 우리나라 증시에 당연히 좋은 소식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해외 시장 분위기 아주 따뜻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국내 정치 쪽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술주 올라갔지, 경기 좋아지지, 이렇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 섹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럼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렇게 되겠죠. 삼성전자나 또는 뭐 자동차나 뭐 이렇게 경기 민감주 섹터들 또는 소비주들 올라오겠죠.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언제 가요? 막 그 관련주도 언제 가요? 그랬는데 네, 오늘 가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요 주스 한번 볼게요. 개미들 떠나고 주도주가 없고, 주도주가 왜 없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 되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됩니다. 밑에서 사시라니까요. 그러시면 됐잖아요. 그죠? 지금 왜 주도주가 없어 보이냐면요. 그냥 어거지로 막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잖아요. 이 위드 코로나 사태에서 막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위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위쪽에 있는 것만 살려고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당했어. 그 다음에 삼성전자 당하고 나니까 게임주로 넘어갔어. 근데 게임주에 또 당했어. 그 다음에 배터리로 넘어가니까 배터리 또 당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만 자꾸 찾아다니게 되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를 만약에 뭐 지난달이나 해서 이렇게 샀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하이닉스 사셨으면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LG노텍 사셨으면 손해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이 평준화될 수는 없죠. 고점에서 내려온 것들은 더 많이 내려가고 저점에서 내려간 것들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지만 개인들은 적어도 희망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내려가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때리고 들어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떠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주도주, 네. 주도주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주인데 이거 주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개인들이 살 종목이 없다. 개인들이 들어간 종목이 없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지금 7월달 고점을 찍고 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딱히 주도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메타버스, 대체불가, 뭐 NFT, 게임 미디어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고점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있는 상태. 그래서 뭐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모양새들. 뭐 장기적인 어떤 테마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긴 한데요. 여러분들 대형주의 중심을 잘 가지세요. 대형주 중심을 가지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쪽에서 소비주 쪽에서 이제 앞으로 바닥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종목들, 또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같이 딸려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는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도주 별거 없어요.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겁니다. 지금 뭘 사야 되는지 그것을 잘 체크하란 말이죠. 자, 이거 어제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네, 삼성전자 8만전자 나온다. 네, 이거 8만전자 의미 없어요. 7만전자든 8만전자든 6만전자든 뭐 10만전자든 20만전자든 이거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참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뭐 그렇게 될 것이냐 저렇게 될 것이냐 여기 대해서 말들 많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9,000원을 넘어섰다. 이제 8만원 돌아섰다. 개인들이 없는데 뭐 내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이야기처럼 삼성전자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어. 그럼 그대로 그냥 가세요. 자식에게 물려주세요. 괜찮아요. 내가 중간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물량을 자꾸 뺏기잖아요. 물량을 자꾸 뺏기면서 어떻게 돼요? 야구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요. 지금 대형주들에 대한 입장들은요, 어느 정도 이제 굴곡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매수를 하게 되는 시점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간 거고, 지난 이제 뭐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만원대 아래로 떨어질 때 6만원일 때 이럴 때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이제 지나고 보면 아시겠죠.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 이 주기라는 걸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이렇게 사이클 지나고 나면 아 그런 거구나 라는 느낌이 팍 하고 오시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신다라면 이제는
뭐 좋은 수업을 했다,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뭐 어쩐다, 뭐 좋아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 실적 좋아진다 그거예요. 당연히 경기가 좋아진다, 실적 좋아진다. 자, 일단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속해 있는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등등등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요. 지난 2분기, 3분기만 하더라도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요. 큰일 났다. 뭐 등등등 얘기를 가지고서 삼성전자 빼먹는데 아주 이유를 썼는데 갑자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오니까 다시 선회해가지고 막 그냥 어차피 개인들 다 빠져나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 이제 좋아요. 엄청나요. 막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이거 바로 얼굴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게 언론이야. 이게 언론입니다. 이게 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딱 들여다보고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와, 내년에 엄청나게 좋대. 지금 막 야 집문서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사야 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도 객관적으로 지금 사야 될 때입니까? 팔아야 될 때입니까? 올라갈 때도 사야 될 때입니까? 팔아야 될 때입니까? 지금은요.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니요. 지금 이미 지나쳤잖아요. 그래서 사야 되는 위치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잘 정해진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가 계속 좋아진대잖아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진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위협도가 사라지게 되고 막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머징 마켓 쪽에 주가 상승이 쭉 일어날 때 그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주도주에 대한 개념은 별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겠는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가, 그게 주도주예요. 그러면 위에서 꺾이고 내려오는 것들이 주도주냐, 이미 많이 올라간 것이 주도주냐, 얘네들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주도주의 흐름이 끝난 거야. 그럼 주도주의 바통을 다른 애들에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뒤집어지는 것들 잘 보이시죠? 시가총액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뒤집어져서 끌려 내려오는 것은 주도주에서 끝난 거고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1등 자리는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가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뭐 분사를 해가지고 막 쪼개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세 가지 이야기 보시면 되겠네요. 뭐 주도주가 없다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시장이 계속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유지를 잘 하시면 되겠다. 그거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같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일단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항상 기분 좋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보세요. 오늘 막 잠을 푹 자고 그냥 막 시간이 늦게 왔어도 시간이 없어도 너무 당당했나?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성공 투자 꼭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장중시황에서는 제대로 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봐줘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